우선 첫째 이제 마케팅에 대한 핵심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마케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 정의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바로 소비자에게 있어서의 이 필요와 욕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필요, 욕구, 뭐 수요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일상생활에서는 뭐 혼재해서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러한 개념들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케팅을 공부하는 마케터고 또 마케팅을 공부하는 학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첫째 이제 필요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필요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결핍.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 필요다.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충족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갈증을 느낀다라든지 지금 목이 마르다라든지 이러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필요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비자의 그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가 욕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욕구는 우리가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자 하는 하나의 바램을 욕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화라는 용어가 있죠. 재화, 이 영어로는 이제 구스라고 하는 이 재화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 하나가 바로 제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형의 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비스는 뭐 미용이라든지 뭐 네일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무형의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재화,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고자 하는 바램을 욕구다. 이렇게 욕구의 개념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마케팅을 설명하는 개념 중에 수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요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수요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앞서 우리 이 개념 정의에서 욕구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죠. 이 욕구가 무엇이 수반될 때 뒤에 있는 구매 의사의 능력이 뒷받침되는 욕구, 능력이라는 개념이 이 수요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소비자가 뭔가 결핍을 느끼고 이러한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를 갖고자 하는 바램을 갖는데 이러한 바램이 내가 구매 의사의 능력을 수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수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상황은 결핍이죠. 그래서 목이 말라서 내가 뭔가 편의점에 들러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이라든지 여러 뭐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재화들을 내가 갖고 싶은 바램으로 이제 편의점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이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내가 갖고 싶은 바램을 욕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실제 이제 돈이 있어서 이런 물건들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수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와 욕구, 이 수요의 개념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케팅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소비자의 만족과 가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만족과 가치를 표현하는 개념이 바로 제품에 대한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품의 가치는 우리가 제품의 대안의 가치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대안 중에 그 제품이 가지는 가치가 어떠한가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갖는 의미가 제품의 가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가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가이드이자 이제 지침이 되죠. 그래서 내가 갈증을 느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생수의 어떤 가격과 또 생수의 어떤 맛, 그 다음에 어떤 이온 음료가 가지는 어떤 제품의 가격과 이온 음료의 어떤 맛,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그 제품이 갖는 가치가 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물에 더 의미를 두고 가치를 부여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뭐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이제 이온 음료가 좀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이온 음료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 가지는 이제 가치라는 거는 각각의 제품이 갖는 어떤 선택적 대안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제품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품의 가치는 주관적 개념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그 제품이 갖는 제품의 가치는 각각의 소비자들이 다르게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품의 가치는 우리가 가격을 고려한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어느 정도로 만족을 하는가, 그 만족의 수준이 곧 제품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가치, 즉 이제 효용의 크기가 효용, 만족의 정도이죠.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이야기하는 이 효용의 가치가 가장 큰 제품 가치를 갖는 재화를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선택, 즉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개념 중에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교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환. 우리가 이제 그 영어 단어에도 change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ex가 붙어서 exchange라는 단어가 있죠. 단순히 이제 바꾸다라는 개념은 change이고 교환이라는 개념은 exchange예요. 그래서 언뜻 뭐 비슷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살펴본다면 change는 두 재화를 단순히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시계와 볼펜을 바꾸는 것도 change가 되죠. 그러나 이제 단어에서 exchange의 개념은 두 재화의 가치가 서로 비슷하거나 또는 이러한 그 change의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떤 재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다 이 교환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exchange의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계를 가진 사람과 볼펜을 가진 사람이 바꾸면 두 재화의 이동은 일어나겠지만 볼펜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볼펜을 주고 시계라고 하는 더 비싼 가치를 가진 재화를 가지니까 조금 더 행복하겠지만, 시계를 가진 사람이 고가의 시계를 주고 그냥 값싼 볼펜을 만약 얻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교환을 통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인지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두 재화의 이동을 이야기를 한다면, 교환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두 재화의 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
교환을 통해서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체인지를 익스체인지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우리가 체인지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즉 이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교환의 행위를 통해서 모두 다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위를 우리가 마케팅의 개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를 교환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통해서 이 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교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어야 양자 간의 합리적인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마켓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은 과거에 이제 그 장소적인 의미가 또 하나 이제 시장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현대에 있어서 이 시장의 개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 이제 시장이다라고 하면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뭐 전통시장이나 뭐 오일장이나 이런 형태의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제 시장을 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요.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장의 개념은 물론 장소의 그런 개념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시장이라는 개념은 곧 어떤 구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이 바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시장이라는 것은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 어떤 플레이스의 개념뿐만 아니라 즉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사람들, 구매자의 집단, 집합을 우리가 이제 시장이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이야기할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즉 잠재적인 구매자를 일컫는 용어로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또 실질적인 또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집합이죠.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전체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이 시장이다. 이렇게 시장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케팅에서 그 이해해야 하는 이제 몇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핍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니즈와 또 그러한 어떤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재화를 갖고자 하는 바람은 우리가 욕구,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개념들, 또 제품이 갖는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이야기할 때 종래의 어떤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재화를 구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구매자의 어떤 집단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의 시장이라는 개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마케팅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내려보면 마케팅의 일반적 정의는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개념들이 등장을 하죠.
자, 필요라는 개념 등장하고요. 욕구라는 개념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앞서 그 개념에서 살펴봤죠? 시장에서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을 또 정의하는 개념이 또 여러 뭐 마케터나 또 주체들에 따라서 개념적인 정의가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는데 또 이 마케팅이라는 또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주로 이제 현대 경영학은 이제 미국에서 그 토대를 이루어서 오늘날에 발전을 해오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한국 마케팅 학계가 있지만 이 마케팅의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이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학문적으로 먼저 발전을 이루었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우리도 가져와서 많이 연구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러한 내용들을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마케팅의 이론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케팅의 정의를 볼 때 조금 더 우리보다 먼저 어떤 학문적인 토대를 갖고 발전해 왔던 이 미국의 어떤 마케팅 학회에서는 이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이 마케팅 학회가 첫 이니셜 어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의 첫 이니셜을 따서 AM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985년도에 이 마케팅의 개념을 정의 내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A가 마케팅 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야 라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AMA의 정의에 따르면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환을 창출하고 또 이러한 창출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아이디어와 상품 또 서비스와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가격과 촉진, 유통 이러한 내용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바로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을 설명할 때 포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통제가 가능한 요소들이 이제 마케팅의 이 포피라는 개념적 요소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두 번째는 프라이스, 세 번째는 플레이스, 네 번째는 프로모션. 그래서 앞에 이 네 가지의 영어 단어에서 첫 이니셜이 다 P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포피다 또는 사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가격과 플레이스가 이제 장소라는 단어지만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서는 이 플레이스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채널 즉 유통 경로의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를 이제 유통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프로모션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촉진. 그래서 이 포피 중심적으로 마케팅의 역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MA가 1985년도에 마케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이렇게 그 의미를 개념적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이 마케터가 있고 또 하나의 축에는 이제 소비자가 있는데 마케터는 소비자에게 무슨 역할을 하나 뭘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어떤 물리적이거나 정신적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이런 재화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마케터가 할 역할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나 이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제 마케터들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마케터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마케터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재화를 선택을 하는 구매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결과로서 소비자들이 내가 그 지불한 비용 대비 제품의 가치가 더 크면 소비자들은 만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품이 갖는 어떤 효용의 크기보다 소비자들이 느낄 때 내가 더 큰 비용을 지불한 것 같아. 나는 10만 원을 주고 이 제품을 구매했지만 막상 구매해서 써보니까 이건 한 뭐 7만 원, 8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왠지 내가 2만 원, 3만 원을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즉 내가 비용을 지불한 가치가 제품이 갖는 효용의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느낄 때 소비자들은 불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마케터와 소비자의 관계 속에서 마케터들이 통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활동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떤 시장에서의 교환이라고 하는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과 활동을 마케팅이다라고 정의 내린 게 미국 마케팅 학회의 1985년도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렸다고 해서 불변의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 어떤 대상이 갖는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85년도에 이제 그런 개념적 정의로서 마케팅 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또 이제 그 경영 환경이 바뀌고 또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마케팅이 해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의 결과로서 조금 더 정의를 새롭게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2007년도에 이 AMA라고 하는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마케팅의 정의를 새롭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마케팅 학회에서 정의한 마케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고객들 여기에는 뭐 커스터머나 여러 이제 클라이언트나 이런 이제 대상들이 고객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급자나 협력자들 이들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런 협력자들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전반에 여러 가치 있는 것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어떤 활동과 일련의 제도와 과정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의 활동으로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이 마케터의 역할이 재화, 즉 제품과 생산된 이러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수록 마케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마케터라는 이제 우리가 이 영어 단어에서 이 마케터를 줄여서 이제 MKT라고 이렇게 흔히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개자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마케터다라고 이렇게 초기에 85년도에 이 마케팅의 정의를 내렸었는데 2007년도에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떤 개념이 더 강조되었느냐? 바로 CRM이라고 하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즉 기존에는 만들어 놓은 이런 재화들을 소비자에게 잘 정보를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마케터의 주된 역할로 정의를 했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 마케팅을 정의할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 고객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해서 즉 고객 관리를 충실하게 잘 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들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마케팅 너가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마케팅이 해야 될 어떤 개념적인 범위와 역할을 보다 이렇게 넓게 해석한 내용이 바로 이제 2007년도에 이루어 놓은 마케팅의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이 과거보다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후에 또 뭐 이 개념적 정의라는 건 늘 변화하는 거니까 또 앞으로 또 뭐 한국 마케팅 학회나 미국 마케팅 학회나 여러 또 유명한 이제 또 마케팅의 학자들이 이 마케팅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개념적인 정의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활동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이런 내용을 학습하는 우리 이제 학습자들이 또 마케팅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우리 학습자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또 마케팅에 대한 학자가 되어서 마케팅의 개념을 또 다르게 또 정의를 내리는 또 그런 기회가 이제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의라는 것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과거와 또 근래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마케팅 학회에 이어서 또 유명한 이제 마케팅의 대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필립 코틀러와 그 케빈 레인 켈러라는 이 두 마케팅 학자가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려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 두 학자가 정의한 내용인데요. 마케팅의 관리라는 거는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우리가 타겟 마케팅이죠.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우월한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또 알려줌으로써 어떻게 한다? 고객을 획득하고 또 획득한 고객은 계속 충성 고객으로서 남아 있어야 되겠죠. 고객을 한 번 획득했는데 이 고객이 이탈해 나가버리면 또 고객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도 거의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획득한 고객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그 코틀러와 켈러도 고객을 획득하고 획득한 고객을 유지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하나의 기술이자 과학이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이 영역은 하나의 이제 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하나의 이제 아트와 같은 예술과 같은 하나의 이제 기술이자 또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과학적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마케팅은 하나의 기술이자 과학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어떤 일반적 개념, 또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의 개념, 그 다음에 코틀러와 이 켈러 교수가 정의한 마케팅 관리의 개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자 했는데요. 이런 이제 마케팅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마케팅의 개념은 판매자 중심의 어떤 개념적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이 개념적 정의를 내릴 때 고객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이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고객의 만족을 통한 이윤 극대화 또는 이윤 추구 행위를 마케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고객의 가치를 우리가 보다 더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활동이 마케팅이다. 즉,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 정말 이윤만을 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고
즉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보다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원료도 저가의 원료를 쓰고 또 저가의 원료를 썼음에도 저가의 원료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그 비용 대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윤 추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방법이 또 뭐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마케팅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객에게 어떤 그 손해를 끼치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활동이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과 기업이 서로 양자가 윈윈할 수 있어야 이상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마케팅 활동이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고객의 만족도도 높여주면서 기업의 이윤도 추구할 수 있는, 즉 고객과 기업이 모두 다가 고객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만큼 이제 충분한 어떤 효용을 가진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통해서 매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양자가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어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또 양자 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재화에 대한 메시지와 정보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어서 판매가 보다 더 극대화되고 소비자들은 그러한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떤 이런 마케터의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제품이 출시됐다라는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또 그런 재화를 구매해서 내 삶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다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존재가 바로 마케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케터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객의 가치다라는 거는 즉 소비자가 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효용의 크기, 즉 이점, 해익, 혜택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그 소비자가 느끼는 지각하는 비용, 이제 지각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관적 개념으로 소비자들마다 어떤 주관성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각각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기가 느끼는 어떤 혜택이 자기가 쓴 어떤 비용보다 더 클 때 소비자들은 만족하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혜택의 형태로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혜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기능적인 혜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혜택, 세 번째는 개인적 혜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험적 혜택, 이런 내용으로 이제 혜택은 4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혜택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금전적 비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인 비용. 금전적 비용은 내가 이제 화폐를 지불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시간적 비용은 내가 그 재화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죠. 내가 뭐 온라인으로 구매한다 하더라도 뭐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로그인하고 이런 이제 시간이 소비되는 거고, 또 뭐 오프라인 내가 마트에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데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로 운전하더라도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비용의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 뭐 쇼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쇼핑의 그 과정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어느 제품을 사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뭐 또 망설이는 데 있어서 그런 불편함,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고 어떤 에너지가 소진되는 어떤 행위죠. 그래서 심리적인 이런 비용도 발생되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구매와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과정에서 행동적인
비용도 비용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케터는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 고객의 가치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마케터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마케팅의 개념이 초기에는 어떤 개념의 철학이 중심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떤 단계로 마케팅이 흘러왔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면 마케팅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마케팅의 철학의 개념은 소비자의 중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바로 기업을 가운데 놓고 기업 중심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을 바라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의 철학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제 생산 중심적인 개념, 두 번째는 제품 중심적인 개념, 세 번째는 판매 중심적인 개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마케팅을 바라본 시기가 이제 초기에 마케팅 철학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생산 개념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편리하게 그리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할 거다. 뭐 이 개념은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니죠.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싼 제품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선호는 하는데 이런 내용에 이제 그 집중을 해서 어떻게 그 마케팅을 이해했느냐 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원가를 낮추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 경우에만 그 마케팅이 의미가 있다. 즉 소비자들은 무조건 싼 제품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낮추어서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떤 마케팅의 핵심 내용이 되는 시기가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의 시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뭐 명품이 비싸지만 왜 그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하느냐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원가가 낮은 제품만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원가만을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초기에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은 싼 제품만을 선호할 거야. 그래서 이 마케팅의 역할도 너네는 크게 뭐 그 의미가 없어. 마케팅을 잘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들은 얼마든지 내 제품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런 이제 어떤 마케팅의 철학을 갖고 마케팅 의미를 상대적으로 좀 낮게 보던 그런 이제 개념이 생산 중심적인 마케팅의 이제 철학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이런 이제 철학 하에서 어떤 혁신적인 제품, 새로운 제품을 더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시기가 이 제품 개념의 마케팅 철학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금 더 부각되었던 사람들은 이 R&D를 담당하는 연구개발의 담당자 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마케터들은 조금 더 좀 소외되던 시기가 제품의 어떤 성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매 개념이 기업의 중점 마케팅 철학으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소비자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발적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강한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해야만 소비자들이 비로소 내 제품을 사게 된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그 마케팅에 있어서도 밀어내기 전략, 그냥 푸시 전략의 마케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마케팅 철학의 시기가 판매 개념이 중점, 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의 개념 철학이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마케팅의 철학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판매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푸시 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뭐 보험 상품 같은 게 되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보험 잘 가입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적 판매라든지 이런 어떤 그 여러 마케터들을 활용을 해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만 소비자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개념의 이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보험이나 또 뭐 백과사전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정 부분 이제 판매 개념 측면에서 마케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는 이러한 이제 마케팅의 철학도 기업 중심에서 점차 이제 고객 중심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고객의 욕구와 니즈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이 시장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이제 그 고객 중심의 마케팅 철학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모든 어떤 기업 활동의 중심을 고객을 그 중심에 놓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마케팅이 바로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철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이제 예시에서처럼 어떤 막걸리에 있어서도 막걸리 그러면 기존의 어떤 좀 올드한 느낌인데 이제 뭐 국순당에서 이런 막걸리도 어떤 신선함에 대한 어떤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어떤 냉장 유통의 어떤 생막걸리 이런 이제 그 제품의 컨셉으로 개발하고 유통을 해서 시장에서 어떤 높은 세일즈를 창출한 그런 사례가 바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오리엔티드해서 즉 집중을 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케팅의 철학이 기존의 어떤 판매 중심적인 철학에서 그 어떤 이윤 창출을 목표로 뒀다면 이제 그 마케팅의 개념은 판매가 아니라 즉 판매를 하는 거지만 이러한 판매가 어떤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주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성격으로 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 마케팅이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판매와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케팅이 단순히 어떤 뭐 영업 또 뭐 매출 증대 물론 그러한 개념도 일정 부분 포함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은 서로 고객과 기업이 양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영역이 마케팅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날 이러한 그 마케팅의 철학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관계 마케팅, 즉 기업과 소비자의 이런 그 충성도를 높이는 고객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CRM과 같은 영역이 바로 관계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의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 내용이 이제 통합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을 이제 외부의 고객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부의 구성원들도 고객이다라는 관점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내부 마케팅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도 사회적 존재죠. 사회의 하나의 그 존재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뭐 영리를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사회적 책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업들이 이런 이제 사회적 마케팅과 관련해서 또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의 회사의 사례에 있어서도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을 그 수행하고자 어떤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지고 또 저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이미지를 심어줘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마켓쉐어도 더 확대하게 된 그런 이제 성공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고객과의 이런 장기적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될 때 궁극적으로 어떤 이 매출의 목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철학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효과적으로 시장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마케팅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변화하는 어떤 마케팅의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